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그 세 번째 사건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민간인 학살이었다면 이번 국민방위군 사건은 반군인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역시 비극의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한 내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쟁 초기 전세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초반에 국군이 계속 밀리다가 이승만 정부는 부산에 임시정부를 두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 방어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낙동강 바깥으로는 한반도 전부가 이 북한의 수중으로 점령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은 중간 허리가 단절되어 보급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인천 아래로 퍼져있던 북한인민군은 전군 철수 명령을 받아 북쪽으로 후퇴하죠. 그런데 그냥 후퇴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기 전 낙동강 바깥으로 전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인민군이 대한민국 땅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만 냅뒀을까요? 북한군이 적으로 여기거나 사회 지배층 인사들은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시키긴 했지만 무작정 죽이기보다는 민간인들 가운데 싸울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으로 강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북한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데 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인민군에 합류한 부대가 의용군이라고 그 수가 꽤 많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 인민군 전군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인민군에 합류해있던 대한민국 남성들도 얼떨결에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군 쪽에서도 이 사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인민군에 합류되어 반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데려오는 문제 또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무려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인민군에 합류해 있던 의용군의 대한민국 청장년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100% 다 해방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바야흐로 통일을 목전에 둔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공군이 강을 넘어오며 전세를 뒤바꾸어 버립니다. 중공군의 매서운 진격으로 1951년 1월 4일 이른바 일사후퇴라고 유엔군과 국군은 이번에도 계속 밀리며 다시 남한 영토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중공군 앞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공군 숫자에 비해 국군의 병력이 너무 없다. 둘째, 다시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면 또 아까운 대한민국 청장년들을 인민군에게 빼앗기겠구나. 그렇다면 아직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남한 영토를 빼앗기기 전에 국군이 먼저 병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군대화하면 병력도 보충되고 아까운 인력을 적군에게 빼앗길 일도 없겠죠. 정식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제2국민병이라고 불렀고 제2국민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바로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의 부대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민방위군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내리자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때 잠시나마 북한 인민군 치하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고 원치 않던 인민군에게 합류해 강제적으로 국군과 싸웠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딱 봐도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는 마당에 그때의 악몽이 또 일어날 바에야 차라리 군인이 되어 싸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이와 더불어 국방부 측 역시 청장년 세대를 그대로 서울 경기 지역에 두면 또 북한 의용군으로 합류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더 많은 청장년들을 불러 모아 방위군으로 만들 요량으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다고 보이면 강제적인 방식을 써서라도 억지로 방위군에 입대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공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 서울 경기 지역의 청장년들을 모아다가 이 지역의 청장년 세대들을 소개시켜버려야겠죠. 그렇게 국방부 측에서 창덕군 후원으로 모이라고 했고 방위군에 들어가기 위해 창덕군 후원에 모인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방위군 사령관은 우익청년단체 대학청년단의 단장 김윤근이었고 방위군의 부사령관은 우익계열 독립군 출신의 유니컨이었고 유니컨도 여러 우익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죠. 사령관 김윤근도 그렇고 부사령관 유니컨도 그렇고 국군의 정식적인 장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김윤근은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맡으면서 국군으로부터 갑자기 준장 계급을 받았죠. 원래 사령관직을 처음엔 이승만이 김두한한테 제안했는데 김두한이 자기는 군인이 아닌데 왜 그런 임무를 맡냐며 거절했다죠.
국민방위군도 정식적인 병사들이 아니었던 터라 국방부는 우선 이들을 위험지대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빼내고 우선 기초군사훈련을 시켜야 해서 서울에서 소집된 국민방위군 60만 명을 후방의 훈련소로 적절히 배치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솔할 현장 장교들을 붙여줘야 하잖아요. 인솔자들은 정식 장교들이 아닌 그저 우익 청년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장교 직위가 하사된 비전문 장교들이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람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된 후방의 훈련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병력을 장거리 이송시킬 땐 당연히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없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 후방 훈련소까지 본인들 맨발로 걸어가야만 했고 심지어 주요 교통로는 유엔군이 작전상 차단할 수밖에 없어서 산과 강 등 매우 험한 길을 통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1950년에서 51년 넘어가던 겨울이었단 말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국방부에서 지급한 옷들도 없었고 2인당 한 장의 가만히 하나 지급했는데 입대를 하면 당연히 군복과 방한복 보급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서 이 국민방위군은 그 혹독한 추위를 무릅써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되질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장교들도 수가 너무나도 적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처음 국민방위군 기획 단계에서 국방부는 예산안 편성이 되지도 않은 채 기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만들어 놓고 보니 이 국민방위군을 관리할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 조달 과정도 급하게 구축하다 보니까 군 행정 시스템에 구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당초 국민방위군 인솔 및 관리자들이 정식 군인들이 아닌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어떻게 모은 예산이 국민방위군에게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수도 없이 새어나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방위군 책임지기로 한 우익 청년단체로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새어나갔습니다.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느라 장부에 주먹구구식으로 없는 명분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횡령되어도 파악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우익 청년단체들이 예산을 횡령했고 특히 사령관이었던 김윤근과 부사령관이었던 유니컨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횡령한 예산이 그 당시 돈으로도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후방까지 60만 명의 국민방위군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지친 몸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토를 횡단했지만 국민방위군 전체의 20%가 중간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했으며 사망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도착한 나머지들도 도저히 사람 꼴이 아니었고 도착한 훈련소에서도 이들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며 다른 훈련소로 보내버리는 등 살아서 도착해도 이들을 계속 돌렸습니다. 이 대규모 인원이 전국을 돌고 거짓골을 하고 군인이라고 하면서 밥을 빌어먹으니 목격담이 전국적으로 속출했고 이들을 본 진짜 찐 군 장교들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이야기가 오가더니 국방부에까지 항의 및 건의가 빗발쳤던 겁니다. 이에 대해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김윤근 사령관 준장은 국민방위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지만 군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 사령대에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생각보다 쉽게 이 비리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다 국방부 장관 눈치를 보느라 솜방망이인 처벌로 끝나는 듯 했으나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와 국회의원들의 압박, 국민들의 여론까지 겹쳐 1951년 5월 국민방위군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기로 했고 이후 재판이 계속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실망으로 이시영 부통령은 자진 사퇴를 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해임됐으며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교체되었습니다. 연이은 재판 끝에 주범인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유니컨 등 5인이 공기에 처형되었죠. 사실상 최종 책임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이런 신성모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이승만 대통령이었기에 한때 이승만의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 예컨대 이시영, 윤보선, 김성수, 조병옥 등 정치 거물들이 상당수 이승만에게 등을 돌리고 끝까지 이승만을 지켜준 이기붕이 포스트 신성모가 되어 이승만의 오른팔 같은 존재가 되죠. 이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그 어떤 행정부처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히나 군사 및 국방 관련해서 부정부패와 예산 횡령은 너무 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사건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더불어 한 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은 그저 전투력이나 전투 무기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역사적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